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 많이 해서 저처럼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뭐 요즘에 뭐 어저께 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뭐 유튜브에서 인터넷 방송하는 것이 뭐 방송이 뭐 가짜 뉴스를 갖고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데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거는 사실 제가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제 자랑 같지만 10몇 년 동안 해서 계약책만 해도 제가 5권을 쓴 거죠.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 강의를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믿고 이 방송을 들으셔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싶다면 구독을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 방송하는 게 또 보니까 구독을 할 때 아프리카 TV로 구독해도 되고 유튜브도 해도 되고 네이버 TV 해도 되고, 또 본인을 좀 도와주고 싶다 하면 이런 계약서 작성의 비밀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차 상시 사전을 하나씩 구입해서 해주시면 제가 천군만마를 얻고 방송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편에서 12번째 사례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을 하면 전세금이 안전하다. 이 공동소유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제 보면 이쪽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로 뽑히죠. 왜냐면 제가 지분경매의 비밀이라든가 지분경매 실전 투자의 비밀 또는 지분경매 이런 책들을 제가 썼죠. 제 책 좀 하나만 갖다 주실래? 지분경매의 비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있어서 그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이고, 또 이 지금과 같이 이게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주세요.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렇게 지분경매 실전 투자의 비밀에도 있고, 이렇게 또 지분경매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요책 정도만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제가 판서를 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공동투자가 될 수도 있고 상속받아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소유자가 그냥 사람들 이름이 석자죠. 석자를 다 쓰면 칠판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사람 명의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해서 A라는 사람이 5분의 3을 소유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5분의 1, C라는 사람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아파트 요즘에는 부부 공동 소유해서 아파트를 A가 2분의 1, B가 뭐 2분의 1 이런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누구랑 계약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가 공동 소유. 아파트가 공동 소유 주택일 때 민법 제 265조. 여러분들한테 맨날 법조항 얘기하는데 뭐 그 법조항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판례 몇 번 외우고, 그다음에 민법 뭐 몇 조 얘기. 민법 제 265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공유물이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 이 과반수라는 거는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저거는 지분 비율이 수죠. 그래서 이와 같이 A가 5분의 3이면 5분의 3 단독으로도 과반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과반수는, 여기서 말하는 과반수는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 같은 숫자지만 지분 비율이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5분의 3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대항력이.
그러나 이게 2분의 1 지분권자일 때는 이 사람은 과반수가 됩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민법 265조를 위반하지 말았어야만이 적법한 관리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고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리고 그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갖춰야지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여러분에게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B하고 계약했거나 C하고 계약했다. 이래서 좀 대항력이 없는 거죠. 또 이게 A 2분의 1 지분권자가 계약했다. B 2분의 1 지분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 5분의 3하고 계약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전세보증금이 5분의 3 지분을 팔아가지고 채권이 회수가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회수가 된다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5분의 민법 265조가 아무리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 지분이 경매 들어갔는가 C 지분이 경매 들어가면요 5분의 3 지분하고 계약한 사람은 배당 요구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집에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B와 C가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A와 B분 5분의 3 지분이 경매당했을 때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소액임차면 최우선 변제 또는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물론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권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A 지분이 들어가 가지고 전세보증을 회수를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2억만 배당을 받았어요. 2억. 그럼 1억은 B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C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지. 못하는 거. 이번엔 또 뭐냐면 A 지분이 그 A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경매를 여기서 대항력은 B한테 C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대항력은 못 내버리게 하는 것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매를 전세보증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과반수 이상의 민법 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는 과반수 정한다고 했으니까 A, B, C 전체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A, B, C 전체에 대해서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법원에 신청해서 또는 지급명령이 신청해서 집행권하고 경매를 신청하려 했더니까 집행권을 얻는 과정에서 B와 C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그 계약에 동의한 적도 없고요 그 돈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그 계약을 내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보증을 제가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저한테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임대차에 대한 저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한 기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을 할 때 판사님이 B와 C 지분은 기각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그걸 하면 대항력이 있어서 B와 C가 그 임대차를 갖고 이제 그 사용 수익을 배제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B와 C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보내거나 인도명령 시행하거나 이런 걸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전세보증 반환 채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못 받을 때는 5분의 3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해서 지분 경매가 나오는 걸 저는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보증금을 그 반환받을 때 안전하게 할 때는 이 민법 265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과반수와 계약하면은 다른 지분권자에게 다른 지분권자가 너 사용수익하지 못해 너 나가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지분권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보증을 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앉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려놨죠.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건물이 이제 건물과 대지를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씩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건물과 대지를 각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과반은 50%를 초과하는 51%를 말하는 거죠. 50%는 과반이 아닙니다. 예제 1에서와 같이 이렇게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때, 이럴 때에서는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그래도 5분의 을, 5분의 1, 병 5분의 1에 대해서 전세보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 5분 을 지분이나 병 지분이 경매 들어가면 거기서 배당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주죠. 그거는요,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후순위 채권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이 수상하면 배당에서 배제돼요. 몰라, 그런 걸 뭐, 어쨌든, 예제 2에서는 갑과 을,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이니까 이게 두 사람을 뭉쳐야 3분의 2가 되죠. 또는 을과 병, 갑과 병이 동의가 없으면 과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주택과 토지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는 건물만 가지고 과반을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다시 제가 설명,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또 착각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반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 우선 변제권, 전세보증 반환 채권 갖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러나 대항력은 건물만 갖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분이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 땅을 5분의 4를 가지고 있어요. 을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근데 건물은 누가 듣냐? 갑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5분의 4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반수와 계약을 하려면 했는데 을하고만 계약했다. 을하고. 그러면 갑 5분의 1에 대해서 청구 못해요. 땅에 대해서 청구 못해요. 그래, 여기에서만 전세보증 반환 채권인데 땅이 5분의 1이면 전세보증 손해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은 가격은 10%밖에 안 된다. 땅 가격이 90%다. 90%에 5분의 1이면 전세보증은 보통 이 주택가액의 60% 정도, 70%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임차보증을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손해본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을과 갑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계약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만. 이랬을 때에도 그러면 이 땅에도 미치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지분이 다를 때는 건물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두 사람의 공동 소유로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지 않는 한은 입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에서 과반수 이상 계약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안전하다 이런 내용을 하고, 특히 또 이런 경우도 이번에는 과반수가 아니고 소수지분권자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A하고만 계약을 했어요. A하고만. 그러면요, B하고 C한테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소수분권자가 계약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아요. 왜? 주택임대차 보호받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보호받으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으려면 불법점유자가 되면 안 돼요. 불법점유자가 되지 않으려면 민법 265조를 어기면 안 돼. 민법 265조는 공유물의 공동소유주택에서는
과반수 정한다 그랬죠? 과반수가 되려면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요거랑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전체와 계약을 하든가 이렇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수유주택은 과반수와 계약하면 무조건 보호받는다. 그거는 과반수 갖고 여러분이 임차보증 및 돈을 전세보증을 해소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만 지분 경매로 넣어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하면 계약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경우는 전체와 계약하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죠. 그런데도 입주해야 될 사항이 있다. 차라리 그러면 전세보증을 적게 하고 월세로 가십시오. 월세를. 그러면 월세는 어차피 경매나 공매 당하면 지분 경매 당하면 안 내면 되잖아요. 보증금을 적게 하면 그 보증금을 적은 거는 소액 임차 보증금제 일정액 즉 최우선 면제로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은 소액 임차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 할 때 3,400이죠. 8월달 중으로 법이 바뀐다는데 바뀌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인데 그건 아직 제가 강의할 이 시점에서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억 1천을 넘긴다 그러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또는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3,700만 원 최우선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과반수와 계약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돼서 주택임대차법 또는 그 상가 건물 임대차법으로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더라도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까지 그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또는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유의하고 또 유의하고 이해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12번째 공동소유주택에서 과반수이상 계약하면 전세보증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마치면서 오늘 방송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자.